안녕하세요. 카예행 골침 안오행기 양기수 인사원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어제 또 밤에 유튜브 라이브 한다고 오늘 또 소주 한 병, 뼈다귀 해장국을 10,000원에 주문해 와서 포장해 와서 이제 집에서 먹으니까 확실히 그게 이익이네, 이익이야. 지금 남은 거 마저 먹었거든요. 아, 포장이 매력이 있네요. 그래서 포장해 와서 집에서 소주 한 병을 먹었어요. 그 라이브 안에. 근데 제가 라이브를 올리진 않았습니다. 유튜브로. 술 먹고. 제 친구들도 어느새 알고 들어오더라고요. 예, 제가 미국 유산화 립스틱인데요. 립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주신 분께 고맙다고 인사드립니다. 아, 요즘에 제가 좀 거시기 합니다. 여기 많이 만나는, 이게 운이 이렇게 잘 안 풀릴 때는 더 만나도 이상한 사람 만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진짜 뭐, 사이코패스라고 쉽게 표현하면은, 음, 그런 분들을 만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좋은 분들. 좋은 분들 만나기 전에 그분들을 잠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링컨님의 말씀처럼, 좀 더디더라도, 앞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뒤로 빠꾸면 안 되고, 그냥, 더디더라도, 한 발 한 발 내딛고 전진하면 돼요. 세옹지마 법칙에 의해서, 귀인을 100% 만납니다. 카이엔골 지금 안우행기 양기수 이름 열세자죠. 이름이 열세자인 것처럼 제가 골이 좀 깊어요. 워낙에 큰 인물이라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밖에 나가면은 거의 뭐 부딪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신은 책을 주셨어요. 그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동물들은 생각을 깊게 못 한다잖아요. 인간은 그 생각이 양면성의 법칙에서 생각이 많으면 고달포란 타짜의 그 대사도 있죠.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인간사가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잘났어 정말도 어떤 때는 진짜 잘난 칭찬이고 어떤 때는 그 비아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적재적소에 때에 따라서 시대 흐름의 환경 분위기에 따라서 그 미소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아, 어제 그제 약간 우울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매번 잘 되면 큰일 나요. 이거 위험한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 강력한 DNA를 물려받았잖아요. 대한민국, 이스라엘 이 두 나라만큼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도 거의 드물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침략을 한 나라가 오히려 무너질 수가 있죠. 자기들은 안 맞아봤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선조분들께 정말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인사드려야 돼요. 그분들의
희생으로 저희가 강력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이죠.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탁월한 DNA입니다. 그 금목이 옛날에 봤잖아, IMF 때. 다른 나라도 그렇게 못해요. 대한민국. 옛날에 외구나 북에서 쳐들어왔을 때 뭉쳤잖아요. 그들은 비록 총으로 쐈지만 우리는 뭐 돌이나 참 활로 했지만은 지지 않았어요. 왜? 뭉쳐서. 집단지성. 무섭습니다. 뭉쳐야 돼요. 뭉쳐야 됩니다. 뭉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누구, 아유, 내가 누군가하고 뭉치는데 나를 비우지 않고 뭉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0명이 뭉친다. 10명이 다 비우고 내려놓아야만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누구 하나 욕심 부리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거. 그냥 소크라테스, 그냥 장자, 니체가 나왔을까? 골이 깊어서 나온 거예요. 아마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빡, 끝도 없는 그 골짜기에서 살아나오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누가 이데어다. 자, 흑수저였는데 이데어다. 그분들은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어렵다고 유튜브나 라이브에서 이렇게 어렵다고 라이브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1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누군지 알죠? 그분은 이제 평생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첫 경험을 했으니까, 라이브에서. 돈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이제 미용실에서 저를 봤대요. 봤는데, 저를 잘 봤나 봐요. 아우, 감사하게도 저를 잘 봐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사무실 찾아왔더라고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이제 발바닥 올리라이프 사무실에 왔으면은 저희 사무실에 대한 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분은 자기 비즈니스를 한 30분 정도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들어줬어요. 왜? 제가 다 아는 분야가 아니니까. 저는 무조건 일단 들어봐요. 누가 어떤 정보를 주면은 들어봅니다. 안 들면 저만 손해예요. 그게 뭐 어떤 길인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최고 무식하고 못난 인간들이 안 듣는 거예요. 다 안돼, 다 알아. 그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마인드는 행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끝 마무리에 제가 유튜브 하니까 구독 좀 눌러달라고 했어요.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 자기도 유튜브하고 자기 자녀들도 유튜버인데요. 아, 그러시냐고. 아까 제 핸드폰에다가 막 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적극적인 거. 하고 이제 몇 개를 그냥 구독을 제 핸드폰에 누르더라고요.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 그 다음에, 뭐, 제가 먼저 그 얘기를 꺼냈잖아요. 근데 제 걸 구독을 안 눌러주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초면이니까, 뭐, 나중에라도 눌러주시겠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은 안 누른 건 제가 확실히 알아요. 제 구독자가 워낙 없어가지고, 아시죠?
금방 투고 안 합니다. 아, 이분이 눌렀나 안 눌렀나. 근데 그날은 안 눌렀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제가 좋을 수가 없죠.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저희 물건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정상입니다. 사든 안 사든. 그게 영업인의 마인드예요. 아무리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지, 아무리 마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떠벌려 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게 정말 뭐 엄청난 거라면 뭐 그 사람이 제가 찾아갔겠죠. 그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다. 그럼 제가 찾아가지 그 사람이 왜 저를 찾아옵니까? 근데 그날 어쨌든 구독을 안 눌러주시고 그날 이후로 뺀질나게 카톡이나 문자가 옵니다. 예, 그분은 저를 잘 봤어요. 그래 갖고 자기가 하는 일에 예, 동참해서 같이 해보자. 저는 사실 영업계에서는 제 유튜브니까 제가 꽂히면 잘합니다. 제가 제 능력을 분산시켜서 그냥 중간치만 하지, 만약에 제 능력을 한 군데에다 몰입을 했을 때는 저는 진짜 제 유튜브니까 난놈이 될 수가 있어요, 난놈. 네, 요즘엔 저도 워낙에 그 비톡톡에 시달리고 또 저를 위로해 줄 사람, 저도 제가 신이 아니잖아 아직은요. 위로받지 못하니까 저도 어제처럼 술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인간이 오늘 한 명한테라도 위로를 받아야만이 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 만나서 위로받아서 격려, 존중받아서 장군이 된 거거든요. 물론 저는 책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텨나가는 거예요. 강의에서. 오늘 아침에도 김상훈 교수님인가, 그분 기자예요. MBC 분인데, 그분 강의를 몇 시간을 들었어요. 한 강의를 갖다가 이해할 때까지. 물론 그 강의를 며칠 전에도 며칠 전에 계속 옹알이 하죠. 들어요. 제가 꽂혀가지고. 근데 사실은 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십니다. 영업계통에서. 그러면 제가 가장 지금 다른 영업은 제가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고. 지금 제가 가장 그래도 그 아픈 손가락이 유튜브예요. 그죠? 구독자분들이 별로 안 계시고, 시작한 지 2년도 안 됐으니까. 아직 서툴고. 그러면 이제 저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제가 정보 다 드렸잖아요. 유튜브에서 다 얘기해. 저는 거짓말 절대 안 해요. 선의의 거짓말 하지만은. 그리고 술 먹고 실수했다 이런 얘기 다 합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뭐 거짓말했다는 피드백 해도 댓글 달으셔도 돼요.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제 유튜브 한다고. 근데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배웁니다. 아마 그분이 그냥 제 걸 구독 눌러주고, 유튜브 좋아요 눌러주고, 유튜브 그 양 교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저를 갖다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줬으면은 제가 아마 그분을 달리 보고 아마 찾아갔을 거예요. 그 사업 설명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안 해주고, 뭐, 양 교수님, 뭐, 며칠 남아서, 뭐, 특강 있습니다. 하니까, 아니면은, 제가 어렵다 했잖아요. 제가 원래 몸값이 한 30년 전에도 한 5천만 원 됐거든요. 그때는 돈 배팅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은. 그러고 이제, 유튜브 보니까 양 교수님 어렵다고 그러는데, 한 100만 원 이거 쓰세요. 나중에 갚으세요. 왜? 자기 나를 좋게 봤으니까. 그럼 100만 원에, 100만 원에 저를 갖다가 제 마음을 사서 내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계약서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제가 원래는 몇 억짜리인데 형편이 어려우면은 그게 100만 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유튜브에 다 힌트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첫날에도 자기 유튜브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자기 것만 구독 누르고 제 걸 안 해줬거든요. 그때 만약에 제 걸 보고 이 사람이 유튜브를 하는 게 그 사람한테는 행운이에요. 제가 필요한 분들은 제 유튜브를 보는 게 행운이잖아요.
다 제가 알려드리잖아, 제 상황을. 아, 그럼 양기준 씨가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그냥 하면 되잖아. 우리가 정보를,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몰라서, 그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몰라서 우리가 어려운 거지, 손자병법에도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다 알려드리잖아, 지금 저에 대해서. 근데 제가 필요한데도 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 저 회사가 필요한데도 저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일을 한다고 그래. 그 열정으로 중간은 가겠지만은, 그렇죠. 최고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죠, 더. 금방 할 수 있는데, 금방 유튜브 한 번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저에 대해서. 음. 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리더잖아요. 그분도 인제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리더라고 하더라고요. 리더의 조건이 뭐예요? 리더는 가장, 제 유튜브니까요. 리더는 인제 섬세함, 이 파트너분들한테, 자기 인자 파트너분들한테 섬세하게 이제 관심을, 이 파트너분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죠. 리더가 파트너분들의 문제를 모른다. 그 리더의 자격이 없어. 그냥 뭐 중간 정도 가는 리더는 되겠죠. 리더는 파트너분들의 어려움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을 모르는 리더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맨날 무슨 뭐 화이팅, 화이팅, 우리 이렇게 으쌰으쌰 좋은 면만 보여주는 조직은 무너져요. 그 가식이지. 비판적 사고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문제점이 없는 조직이 어디 있어요. 그걸 갖다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어? 네가 10만 원이 필요해? 나는 2만 원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2만 원 갖고 또 이렇게 하고, 2만 원 없다 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는 그게 필요해, 사실은. 왜 내가 리더고, 왜 파트너야? 나는 그래도, 좀 거시기한 말도 있으니까. 내가 위에 있고 부하 직원이 밑에 있다는 것은 내가 아무래도 형편이 낫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리더는 형편이 안 좋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리더입니다, 또. 리더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서번트 리더십, 뭐 섬긴다, 이런다 하는데, 그 말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말은 누구나 합니다. 음. 이게 리더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리더는 파트너분들의 고민을 알아야 돼요. 의무입니다, 의무. 의무적으로 알아야 돼요. 알라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요즘 먹고 사는 건 어때요?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반성합니다. 음, 반성하고 있어요. 항상 전화해서, 먼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전화해 줘야 돼요. 진짜 자기가 같이 가는 사람들은. 파트너분들은 원래 그래요. 시큰둥합니다, 전화해도, 리더가 전화해도. 어린 양들이에요, 사실. 어린 양을 보듬으라고 하잖아, 보듬으라고. 속마음은, 여자하고 똑같아요. 여자들, 속은 아니면서 겉은 개소리 하잖아, 진짜. 겉다르잖아, 여자들이, 솔직히. 아우, 삐곤합니다, 삐곤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코패스. 안 변하는 유형이 있어요. 자기가 인색하고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는데도 변하려고 안 해요. 왜 안 변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베풀었다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인색한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코패스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사이코패스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두려워서 냄새나서 피해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강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유튜브 강의는 별의별 강의가 다 있어요. 근데 책은 중요해요. 책은 진리예요, 진리. 어떤 책을 보든, 어떤 책이든 착하게 살고 타인을 연민의 눈으로 보라. 이렇게 써있지, 유튜브는 요즘에 극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유튜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실은. 골라서 봐야 돼요. 책은 아무거나 봐도 돼요, 사실은. 책은 아무거나 봐도, 우리가 아무 책이나, 아무 권한도 그렇고, 아무 책이나 봐도 우리가 도움이 돼요. 유튜브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제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김상훈 교수님, 뭐, 최진철, 최인석, 뭐, 시상식 발표하는 것 같았고, 음, 유혹의 기술,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 저는 아침에도 벌써 하트를 몇 개 눌렀는지 몰라요. 구독까지는 내가 오늘 아침에 강의를 듣는 거고, 이게 하트를 누르든 구독을 누르든 선행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선행 몇 개를 하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선행을 몇 개를 하고 출발하는 사람과 하나도 않고 출발하는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완전 다른 삶을 삽니다. 이건 100% 맞는 얘기예요. 돈도 더 재물도 들어오겠지만은 일단 행복해요. 아침에 누군가를 나한테 베풀었다는 거, 쌓았다는 거.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근데 구독, 좋아요를 못 눌러. 워낙 그릇이 작아가지고. 배 아픈 거야. 내가 누르면 누가 도움 되겠지. 이게 지 그릇만큼 사는 거예요. 팔자에 팔자. 저는 진짜로 항상 말씀드려요, 사람들한테. 3초 이상 당신이 그대가 누구의 유튜브를 보거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이 복 받습니다. 그 사람은 몰라요.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선행이 최고의 선행이라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집안에게는 남은 경사가 넘친다고. 제가 한 얘기 아니잖아요. 유명한 분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해, 근데.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 그 사람이 안 는다고 해서 뭐 서운할 거 없어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너무 잘난 사람이 많으면 내가 힘들어져. 이게 양면성의 법칙이 있어요. 누가 싸가지가 없어. 인사를 안 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빛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내가 더 빛나요. 그러니까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모두가 좋아요를 누르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세상은 정말 더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냥 웃음이 넘치겠죠. 그렇죠. 음. 누가 싸가지 없으면 그래요.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더 빛난다. 그래, 너, 네 맘대로 하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부창부수란 말이 있어요. 이건 제 주변의 일인데, 부부가 뜻이 맞는 건 좋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양면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부부가 잘났어. 존중을 받아.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해, 그 부부를. 그러면 그때는 부창부수가 참 최고의 말 맞다나 부창부수입니다. 근데 그 두 부부가 욕을 먹어. 아유, 저 부부 똑같아. 그런데 부창부수면은 잘못된 만남입니다. 누가 한 명은 달래야지. 누가 한 명은 여보 깨달아야 되는데 둘 다 그걸 못 깨달아. 근데 그 사람들이 책을 안 봐. 그럴 때 그 개그맨이 그랬죠. 수학의 천재 뭐 아무개는 뭐라고 답이 없다고. 답이 없어요, 사실.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답이 없는 사람들은
답이 없는 사람들이 널려있는 게 이 인간 세상입니다. 그럴 때는,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좀만 노력해도 내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뭐라 욕을 필요 없어요. 잔소리, 훈계는 부정적이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느껴서 책이 생각나게끔 누구나 이렇게 돼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죠. 누구나 예수가 되고 부처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 돼요. 나이 먹고 골골하다가 죽을 때 책이 보이고 부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되고 부처님이 돼요. 다 됩니다. 그 뜻은 제가 재차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때는 욕심이 없어져요. 다 비워. 죽을 때 됐으니까 다 비우는 거죠. 이 재물이 뭐가 필요하고, 내가 왜 그때 걔한테 양기수가 그렇게 어렵다고 할 때 한 돈 10만 원 줄 걸. 없어도 사는데, 지금 몇 억이 있으면 이거 뭐 할 거야. 내가 죽어가는데. 예수님,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20대, 30대 예수님이 돼요. 그걸 일찍 깨달아서. 20, 30대는 너무 심했나? 4, 50대 정도요. 그것도 대박이죠. 그것은 골이 그만큼 기뻤다는 거예요. 아잔 브라흐마 스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집 앞에 수십 대분의 똥차가 똥을 퍼놓고 간 거예요. 그걸 내가 다 치운 거예요. 어떤 사람 집 앞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미꽃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또 인간 세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트럭 한 대, 두 대분의 분량이 있습니다. 똥을 치우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죠. 근데 위대한 분들, 아잔차 스님 같은 분들, 부처님, 예수님 같은 분들은 그 똥차가 수백, 수천 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치운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알아차림을 안 거죠. 그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큰 인물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운명, 부처님의 운명을 갖고 태어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묵묵히 호미로 치우든 삽으로 치우든 포크레인으로 치우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저도 생각도 못한 건데, 호미로 치우면은 어느 세월에, 삽으로 치워도 어느 세월에. 근데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치우면 금방입니다. 포크레인이 뭐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크레인은 가장 중요한 건 독서죠. 그리고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얘기하면서도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많은 사람 앞에서는 대화를 가급적 침묵이 좋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혼자 말하니까 마음껏 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여기 덕지가 뭐라고 하나? 시끄럽다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인화 시키니까. 리모컨이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밤새 잘 자다가 왜 이렇게 떠드냐고 혼자서. 이게 말하다 보면은요, 말 훈련도 되고 쭉 튀어나와요. 내 안에 있던 무의식을 깨웁니다, 이게. 그래서 통찰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한 이득입니다, 이득. 아니, 표현할 말 안 떠오르네요. 혼자 말하는 것은 무의식을 깨운다. 메모해야 돼. 혼자 말할 때 내 안에 무의식, 천재성, 또 다른 나, 신이 된다. 자, 뭐라고 메모했냐면요, 혼자 이렇게 말할 때 내 안에 무의식, 내 안에 천재성,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가 뭐예요? 신입니다. 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모두가 신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신입니다. 신이, 이게, 무의식은 신이고 의식은 이제 일반 나인데, 같이 다녀요. 그래서 초능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책 보면은, 저 사람이 원래 한 50kg 밖에 못 들었는데, 갑자기 500kg를 들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실화입니다. 신이 된 거예요, 갑자기. 내 안에 또 다른 나. 신의 힘을 발휘한 거예요. 이거 진리입니다. 제 건 얘기도 아니고, 책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메모를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왜 나왔어요? 수많은 조언을 듣고 책을 많이 봤잖아요. 강의도 많이 듣고. 그게 이제 다 들어가서 무의식을 깨우는 거죠. 아무것도 않고 그냥 20대 이후에 책을 놓은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 유튜브니까요. 매일 그분들은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리고 뭔가 창의적인 발상에 못 나와요. 뭐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지. 반드시 그건 진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또 콩팥을 같이 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나올지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나오겠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하고 점심을 먹을 수 있다면 뭐 내가 가진 뭘 뭐 주겠다고 했잖아요. 전 재산을 준다겠나 뭐 했나. 우리가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몇십억을 주잖아요. 일반인 들으면 미쳤다고지.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이 제 유튜브니까요. 양기술을 봤을 때는 노는 것 같아. 이게 노는 것 같은 사람이 일 잘하는 거야. 저런 사람 맨날 노는 것 같고 빈둥빈둥한데 뭐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실적을 잘 물어오네. 이게 최고의 프로는 일을 안 하는 것 같다. 적어야 돼요. 최고의 프로는 일을 안 하는 것 같다. 안 하는 것 같다. 이게 일을 놀이처럼 하는 거예요. 놀이처럼. 이것도 책에 나온 얘기예요. 뭔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야 돼. 그때는 내가 지금 뭔 놀이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편안해져, 마음이. 이것도 책에서 본 얘기입니다. 그게 한 번 본 건요, 내 안에 있는 신이 알고 있어요. 일반 나는 몰라요. 잊어먹어. 돌아서면 잊어먹어. 근데 무의식은 알고 있다는 얘기. 자꾸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혼자 방 안에서 저처럼 떠들어도 돼요. 유튜브 안 하더라도. 유튜브까지는 안 올리더라도 동영상 이렇게 보면 거울 명상도 되지. 내 표정 봐서 좋지. 이렇게 내 안에 또 다른 나, 신을 다시 꺼내잖아요. 내가 신을 다시 만나잖아요. 내가 나를 만나는 거야, 지금. 지금 마주보고 있는 사람은 신이에요, 신. 나는 나고. 저도 지금 말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도 헷갈려. 그분이 오신 것 같아. 여기서 중요한 게 와칭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관찰자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저는 머리를 다 비우고 정보를 테레비처럼 수신 받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와칭에 대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와칭을 제가 책도 원투 다 보고 강의를 수없이 들었어요. 이 사람 강의, 저 사람, 들어도 아까도 김상훈 교수님의 강의를 몇 시간 들었어요. 그냥 틀어놓고 일해요. 그러면 이제 내 의식은 몰라요. 근데 무의식은 압니다. 뭔 얘기를 하다가 지금 말이 길어졌는데, 리더는 질문해야 돼요. 밑에 사람이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 사람이 질문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일반인. 이게 리더가 질문을 아랫사람한테 질문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적어야 되네. 적어야 돼. 질문하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다. 그래서 다시 풀이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저는 영어를 잘 안 써요. 잘 몰라요. 진보다, 영어를 하도 클리셰란 말이 많이 나와서. 진부함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 진부함에도 신이 있어요. 이 모든 단어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감동이다, 감동. 단어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존재한다. 아, 조만간에 이거 강의에 섭외가 들어오겠는데, 이거. 모든 단어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존재한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리모컨에도 의식과 무의식이 존재한다. 이걸 생명체로 볼 수도 있잖아요. 내 맘이니까. 마칭에도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스티브 잡스처럼 뭐 하는 물건인가. 하고, 이걸 우리가 리모컨이라고 이름을 짓는 순간 얘는 팔자가 리모컨에서 끝납니다. 그죠? 얘를 곰방대로 이름을 짓는 순간 얘는 운명이 곰방대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편리한 건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가두는 거예요. 리모컨을 얘 팔자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얘를 처음 봤을 때 리모컨이라는 이름이 안 붙었을 때는 용도가 많아요. 테레비를 켤 수도 있고 이걸로 긁을 수도 있고 이걸로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 딱 이름을 명명하는 순간 얘 팔자가 바뀌어요. 그게 이제 그렇죠. 기가 살짝 살살 빠지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힘들 때 정말 저는 지금 엄청난 난이도에 있거든요. 하루에도 지금 몇 명씩 빚쟁이가 전화를 하고 또 이제 말일까지 전화 왔는데 좀 말일까지 뭔가 해준다 했는데 그 인간의 일이 뜻대로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어요. 전화가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참 거시기 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라이브에다도 카카오 계좌를 써놨어요. 이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일종의 용기입니다, 용기. 자신감이죠. 저는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님, 일론 머스크 분이 제 영상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운입니다. 인생은 몰라요. 삼성 이재용님 저 나이가 동갑입니다. 그분은 참 웃는 게 매력적이에요. 그분의 심성이 저는 착하다고 봐요. 되게 그분이니까. 웃을 때 순진무구함이 묻어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저는 실물을 본 적이 없으니까. 현대차 이번에 미국에 30 몇 개 투자했던데 저한테 한 3땡땡만 투자하시기를 이것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다 알고 있으면 좀 더 이상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아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어떠한 사건과 마주할 것이에요. 누군가를 만날 것이에요. 또 좋은 일도 있고 불쾌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잔 브라마 스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카예행 골침 아노행 누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